2D 그리는 걸 한번 할게요. 자, 뭐냐면,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2D를 그려서 어떠한 명령어를 써가지고 3D를 만든 다음에 얘를 수정을 해서 최종 3D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자, 보통은 어제 한 것처럼 기본적으로 3D 도형체를 만들어서 걔를 갖다가 편집을 해서 그냥 3D 형태의 물체를 만드는 게 보편적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얘보다는 맥스에서는 얘보다는 2D를 그려서 얘를 3D를 만들어서 수정해서 다시 3D를 최종 3D를 만드는 방법을 더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자, 2D 그리기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 2D 그리는 명령어들을 좀 볼게요. 자, create, 지오메트리에 포함되어 있는 얘는 3차원 도형체, 입체 물체를 만드는 명령어다 그랬어요. 근데 자, 얘가 아니라 create, 그 다음에 요거 옆에 자, 이렇게 생긴 아이콘, 요게 shape이라는 거예요. shape. 자,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요 명령어들이 2D를 그리는 명령어예요. CAD의 2D 명령어와 이름이 같은 거 다 같아요. 뭐 처음 보는 거 에그, 텍스, 헤릭스, 뭐 섹션 뭐 몇 가지 있는데 나머지는 다 CAD에 있는 명령어예요. 근데 사용 방법이 CAD랑 조금 달라요. 쓰는 방법이. CAD보다 복잡하진 않아요. 훨씬 단순해요.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맥스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처음부터 정확한 크기, 정확한 길이를 맞춰서 그림을 그리지를 못해요. 그렇게 그리려면 굉장히 불편해요. 캐드보다 훨씬 불편해요. 그래서 맥스에서는 일단 대략적으로 그려놓고 걔를 맞춰서 길이값을 맞추고 수정해서 길이값을 맞추고 거리값을 맞추고 그렇게 그림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그려놓고 수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라인 단순하게 라인 캐드에서 라인 어떻게 해? 마우스로 찍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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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어주면 선이 그려져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내가 그리려는 모양이 이렇게 요 모양이다. 여기까지 그리는 거다. 자 명령을 종료하고 싶어. 그러면 자, 그리기 명령을 종료하는 방법은 여기서 자, 엔터키를 누르면 종료는 안 돼요. 패드랑 틀려서 엔터키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는 뭘 해주느냐? 첫 번째, 키보드, 아니, 키보드에서 좌측 상단에 보면 ESC라고 되어 있는 키가 있어요. 자, 걔를 눌러주시면 그리기가 종료돼요. 한 번 눌러주면. 자, 그리고 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아직 실행되어 있는 상태. 자, 라인이란 명령어 자체도 종료를 하고 싶다. 그러면 ESC 키를 한 번 더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명령어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예요. 자, 얘는 라인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명령어에 다 같이 적용돼요. 자, 근데 라인은 그리기를 끝내려면 ESC 키를 눌러서 그리기를 끝내야 되는데 렉탱글은 사각형 그리기예요. 자, 한쪽 모서리 나머지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
자, 여기 찍고 그다음에 대각선 방향 모서리 찍어주면 사각형이 그려지면서 명령이 종료돼요. 자동으로. 그리고 자, 명령어는 실행이 되어 있어요. 그리기 명령어가 종료되는 거예요. 그리기 명령어. 그리고 자, 얘를 자, 렉탱글은 밑에 보면 랭스 값과 위드 값을 조절할 수 있어요. 랭스 값, 가로 값, 아니 세로 값, 위드 값, 가로 값. 요거 갖고 크기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조금 특이한 옵션이 하나 있는데 코너 레디우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코너 레디우스라는 옵션은 요 모서리 부분을 어떻게 둥글게 해주겠다. 자, 필렛 기능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걸 갖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뭐 필렛 기능을 나중에 쓸 수도 있어요. 어찌됐건 이렇게 모서리를 둥글게 만들 수도 있다. 자, 어제 3D 물체와 마찬가지예요. 이 렉탱글 명령어 자체가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는 자, 얘를 수정하겠다고 이거 선택하고 렉탱글 들어가서 여기서 수정하면 수정 안 돼요. 명령이 완전히 종료가 됐다. 이 상태에서는 얘는 어디서? 모디파이에서. 그래서 항상 모디파이에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클, 원 그리는 거. 자, 중심, 반지름, 끝. 그리고 자, 반지름 값 조정. 자, 엘립스, 타원 그리는 거. 자, 장축과 단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이렇게 모양을 그려놓고, 자, 랭스 값, 단축, 장축. 자, 이게 더 길면 이게 장축.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타원의 형태를. 괜찮아요. 키보드 잘 안 보일 텐데. 자, 아크, 호를 그리는 건데, 자, 얘는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얘네들은 클릭하거나 아니면 클릭해서 드래그 하거나 해야 되는데, 자, 얘는 한 점을 선택하고 마우스를 움직여서 다른 한 점에서 마우스를 놔요. 그리고 움직이는 곳에서 또다시 클릭. 자, 시작점, 끝점, 다른 한 점. 시작점, 끝점, 다른 한 점. 마우스를 드래그 하는 것도 아니고 드래그했다 놨다 또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쓰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런 형상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그리고 앞에서 배운 것들 전부 다 치수나 크기를 맞춰서 그리는 게 어렵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려놓고 크기를 조절하고 치수를 조절한다고 했는데 자, 이 아크라는 거는 그려놓고 치수를 조절해도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여기 보면 레디우스 값이 있어요. 이거 레디우스 값 하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거든요. 반지름 값. 자, from 시작 to 이만큼. 자, 이걸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모양을 만드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자, 맥스에서는 아크를 가지고 뭘 그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저는 거의 써본 적 없고, 만약에 쓴다면 저 같은 경우는 어느 때 썼냐면, 캐드 도면을 놓고 그 위에 덧그리기 할 때, 모양을 덧그리기 할 때는 뭔가 베이스가 있으니까 모양대로 그릴 수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뭘 얘를 갖고 그려라? 저는 이거 쓴 적은 없고, 서클을 써가지고 걔를 잘라서 아크 모양으로 해서 캐드처럼 그렇게는 많이 썼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제일 써본 적이 없는 명령어예요. 근데 뭐 나름대로 본인이 쓰기 편하면 쓰셔도 되는데
아마 이거 갖고 뭘 만들긴 되게 어려울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도넛. 도넛은 어떻게 생긴 거? 자, 이런 거. 원 두 개 있는 거. 두께를 가진 원. 앵건. 다각형 그려주는 거. 자, 기본은 육각형이 그려져요. 이 상태에서 여기 사이드 값. 사이드 값이 몇 각형이냐는 거죠. 자, 요거를 조절하면 내가 각형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그려놓고 얘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자, 엔곤 여기서 미리 얘를 정하고 그리고 그리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라는 게 있어요. 좀 생뚱맞은 건데 스타라고 한다면 요 글자 뜻 그대로 본다면 별이에요, 별. 글자 뜻 그대로 본다면. 근데 자, 얘를 요런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자, 실제로는 이런 모양은 아니에요. 지금 처음에 얘를 갖고 만들면 형태가 이런 모양이 돼서 그냥 스타, 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뿐이지. 자, 얘를 보면 자, 바깥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꼭지점이. 안쪽에 들어가 있는 꼭지점이 있어요. 이렇게. 꼭지점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바깥에 튀어나온 꼭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원형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 값을 써요. 레디우스 1. 그 다음에 자 안쪽 얘네들을 또 연결을 하면 자 이런 원형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중심에서 이 꼭지점까지 거리 이걸 레디우스 2로 보는 건데 자 레디우스 1, 레디우스 2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포인트 점의 개수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자, 얘가 여섯 개니까 별 모양처럼 보이는데, 자, 이게 줄으면, 자, 이게 많으면 이런 모양이 돼요. 그러니까 별 모양이 아니라 그냥 뾰족뾰족한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주는 명령이다라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도넛을 그릴 때 안쪽을 그리고 바깥쪽을 그리고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자, 얘를 바깥쪽을 먼저 그리고 안쪽을 그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도넛이에요. 어차피 똑같이 생긴 거. 근데 차이점이 있어. 자, 바깥쪽을 먼저 그리고 안쪽을 그리면 레디우스 1, 자, 바깥쪽 원의 반지름 값이에요. 레디우스 2, 안쪽 원의 반지름 값이에요. 근데 자, 얘를 안쪽을 먼저 그리고 바깥쪽을 나중에 그리면 레디우스 1, 안쪽 원의 반지름 값이고 레디우스 2, 바깥쪽 원의 반지름 값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레디우스 1과 레디우스 2는 뭐 안쪽 원의 반지름 값, 바깥쪽 원의 반지름 값이라고 얘기를 하기가 애매하고 왜냐하면 어느 걸 먼저 그리냐에 따라서 반대 방향이 되니까. 그래서 자, 얘는 어떻게 생각하는 게 좋냐면 레디우스 1 먼저 그린 원의 반지름 값, 레디우스 2 나중 그린 원의 반지름 값. 먼저 그린 게 바깥쪽 걸 먼저 그렸냐, 안쪽 걸 먼저 그렸냐. 그건 그리는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린 원의 반지름 값, 나중 그린 원의 반지름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와 같은 원리로 자, 스타도 자, 이거 6개라고 치면 자, 처음에 바깥쪽을 마우스로 바깥쪽을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안쪽을 그러면 얘를 먼저 설정하고 얘를 나중에 설정했어요. 그러니까 레디우스 1이 바깥쪽, 레디우스 2가 안쪽이 돼요. 근데 자, 얘를 자, 바깥쪽 거 설정하고 그다음에 안쪽 거를 더 바깥으로 설정하면 6이 안쪽게 돼버려요.
그래서 레디우스 1은 안쪽, 레디우스 2는 바깥쪽이 돼요. 그래서 얘도 먼저 설정한 점의 반지름, 나중 설정한 점의 반지름이라고 보시는 게 더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텍스트. 자, 여기도 텍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는 그냥 2D예요, 2D. 내가 써주면 돼요. 써주면 되고, 자, 사이즈, 커닝, 자간, 리딩, 행간, 뭐 그런 것들 나타내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거 행간 이런 걸 나타내는데 자 원래는 맥스에는 요거밖에 없었어요 명령어가 글씨 쓰는 명령어가 근데 어제 한 요거 텍스트 플러스 요게 맥스가 버전이 업그레이드되면서 추가된 기능이에요 3D 글씨 쓰는 거 굳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얘를 만들어서 그냥 텍스트 써갖고 2D 글씨 써갖고 얘를 저기 3차원 글씨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그냥 바로 뭐 만들게 하겠다고 해서 만든 명령어이긴 해요. 뭐 그렇게 큰 뭐 차이점은 없다고 보면 되는데 단지 얘는 2D로만 만들어진다. 아까 걔는 2D와 3D를 같이 만들 수 있다. 뭐 차이점이 그런 차이점 정도 있는 거고. 자, 어찌됐건 얘는 자, 이게 하나의 덩어리예요. 한 번 했으면 m텍스트 같은 기능이에요. 한 글자를 쓰건 열 글자를 쓰건 백 글자를 쓰건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돼요. 자, 그 다음에 헤릭스라는 게 있는데, 자, 요 헤릭스라는 게 2D에서의 또 특이성이 있어요. 자, 어제 3D 물체를 만드는 명령어 중에 특이한 거 하나가 있다고 했어요. 뭐, 높이 값이 없는 3D가 있다. 뭐가 있었죠?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플랜. 자, 얘는 속성은 3D 물체인데 높이 값이 없어요. 그냥 평평한 면을 만들어주는 거였는데, 자, 얘는 속성은 2D예요. 속성은 2D인데 높이 값이 존재하는 2D야. 무슨 말이냐? 높이 값이 존재한다는 게. 자, 얘는 스프링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 밑에, 위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2D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까지 갔다. 그래서, 레디우스 1, 자, 밑에 부분. 레디우스 2, 위에 부분. 자, 하이트, 높이. 그리고, 자, 턴이라는 게 있어요. 턴, 회전.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시작하고 여기가 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한 바퀴가 빙글 돌아서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자, 얘를 많이 주면 이렇게 스프링 형태의 모양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런 모양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특이하게 높이 값이 존재하는 2D. 자, 그 다음에 얘도 이제 추가된 기능인데 예전에는 없던 자, 에그라고 해서 타원도 아니고 원도 아니고 그냥 달걀 형태의 모양, 달걀 형태의 모양인데 자,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근데 자, 얘가 그 도넛처럼 이렇게 두 개의 테두리를 가진 이런 모양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랭스 길이가 위드 4 그다음에 자, 아웃라인을 끄면은 아웃라인이라는 옵션이 있는데 얘를 끄면은 테두리가 안 생겨요. 힘은 테두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두 개의 테두리를 만들겠다 그러면 켜주면 되고 안 만들겠다 그러면 꺼주면 되고 그 다음에 앵글 회전 각도 이거 회전시키는 거 저는 이 명령어 나오기 전에 맥스를 많이 썼기 때문에 얘는 뭐에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뭐 그냥 이런 형태의 모양 만들 때 쓰면 되긴 하겠지만
이거 갖고 뭘 만들어야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별로 써본 적이 없어서 얘는. 어찌됐건 이런 형태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 프리핸드라는 거 제일 정확도가 완벽하게 떨어지는 거. 나머지는 그래도 어떤 모양들이 정해져 있는데 자, 야 프리핸드 말 그대로 자유곡선이야. 그냥 이렇게 막 그리는 거야. 이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스에서 제일로 정확도가 없는 명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마구잡이로 그려야 되는 형태니까. 뭐 이렇게 엉켜있는 실타래 모양 같은 거 뭐 그런 거 만들 때 쓸 수는 있겠죠. 그리고 자 여기 섹션이라는 게 있는데 자 얘가 또 특이해요. 얘는 그리는 명령어는 아니에요. 자 얘는 그리는 명령어는 아니야. 근데 자 저 명령어를 이용하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기는 해요.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생성되는 결과물이 2D 형태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2D 명령어에 있는 거지 엄격하게 따지면 2D 명령어는 아니에요. 그리기 명령 아니에요. 자, 얘는 뭐냐면 섹션. 그러니까 3차원 형태의 모양이 있다. 내가 만든 모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모양을 잘랐다. 이게 토막을 냈다라고 하면은 잘라진 형태의 단면이 있을 거예요. 잘라진 부분에. 그 단면 모양을 2D로 만들어주는 게 섹션이에요. 단면 추출 명령이에요. 그래서 얘는 3차원 물체가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 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하나 만들어 볼게요. 티포트 이런 거. 주전자를 만들었다. 근데 이 주전자를 내가 자, 이렇게 잘라보고 싶어. 실제로 자르면 되겠지만 그냥 잘랐다고 가정하고 그 형태의 모양을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잘라서 보고 싶다. 뭐 그랬을 경우. 자, 플랜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얘는 플랜이 아니라 섹션이라는 걸 이용해서 자, 얘는 이렇게 플랜처럼 잘라질 면을 그려줘요. 면을. 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면을 그려요. 이렇게 면을 그려요. 그러면 이렇게 요 단면, 요게 잘라질 면의 단면이에요. 요게 잘라질 면이고 이 면하고 물체하고 만나는 부분. 저 만나는 부분이 잘라지는 곳이야. 그래서 자 다시 그릴게요. 자 얘를 섹션 가운데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노랗게 선이 생겼어 하나가. 그래서 여기서 create shape. 자 create 생성하다 shape 2D. 지금 얘네들을 shape이라고 그랬어요. 2D 형태. 자 shape. 그러고 나면 자, 얘를 이렇게 치우고 자, 이 3차원 물체도 이렇게 치워볼게요. 그럼 이렇게 2D로 모양이 만들어져요. 잘라진 형태의 단면 모양이. 그래서 3차원 물체, 복잡한 내가 어떤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만들어진 물체의 단면을 추출해 주는 게 섹션이에요. 얘는 그리기 명령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거예요. 2D로. 그래서 2D 명령어에 있을 뿐이지 엄격하게 따진다면 그리는 2D 명령어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자 이제 이런 걸 갖고 뭘 할 거거든요. 자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직접 눌러보세요. 눌러보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하세요. 그럼 이제 얘를 갖고 뭔가를 또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다른 명령어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먼저 이거를 눌러가면서 한번 확인. 렉탱글 하나 그리고 자, 세 가로가 1000, 세로가 2300. 자, 다 보여주기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서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여기서 40, 40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40, 여기서 40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서 자, 대충 이렇게 또 하나 그리고
자, 원래 여기가 1000이었는데 1000을 40, 40, 80을 빼면 920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서는 여기만 빠지고 여기는 밑에는 똑같이 평평하니까 한쪽만 빠졌단 말이야. 그래서 40만 빼니까 2260이 되겠죠. 그리고 자, 무브로 얘를 요 끝점을 자, 요 끝점에다 맞출게요. 그러면 자, 얘를 여기다 갖다 이렇게 맞출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여기를 맞췄어. 그러면 자, 여기는 안 떨어져 있고 여기는 80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40 떨어지고 여기 40 떨어져야 되죠. 이렇게 양쪽으로. 그러니까 자, 이 물체가 X 방향으로만 40만큼만 움직이면 돼. 근데 이거를 마우스로 손으로 이렇게 해서 40만큼 움직이기는 거리값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자, 무브에다가 마우스 갖다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자, X 방향으로 얼마? 40만큼만 움직여라. 엔터. 그러면 40만큼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 가로가 328, 세로가 384. 자, 여기 사각형이 있어요. 자, 다시 하나. 384, 328.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자, 이 사각형이 위로 4개가 있고, 좌측으로 2개가 있고, 해서 8개가 있어요. 근데 여기 떨어진 간격들이 다 40이래요. 그러면, 자, 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똑같은 형태의 물체를 하나 더 만들고 싶다. 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 Shift 키 누르고 얘를 이동시키면 복사의 기능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 복사해서 자 얘를 맞춰가지고 얘를 다시 여기다가 40 띄우고 자 또 복사해서 또 40 띄우고 계속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 만들 수는 있는데 차라리 새로 그리는 것보다 조금 빠르겠죠. 만들 수는 있는데 자, 상당히 번거로워요. 조금 더, 조금 더. 하나, 둘, 셋, 네 개. 자, 얘를 Shift 키 누르고 자, 요거를 이 위로 복사를 할 거예요. 자, 복사를 할 당시에 자, 여기 Number of Copies라는 게 있어요. 자, 몇 개를 복사할 거냐. 자, 나 네 개를 복사하겠다. 그럼 복사 개수도 정해줄 수가 있어요. 대신 여기서 처음에 떨어진 요 거리를 똑같이 계속 똑같이 떨어지면서 복사가 돼요. 그래서 자, 어떻게 얘를 여기다 갖다 맞추고 이거 40, 자 얘를 여기다 갖다 맞추고 이거 40, 얘를 여기다 갖다 맞추고 이거 40, 자 얘를 여기다 갖다 맞추고 이거 40,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기는. 자 이게 4개밖에 안 되니까 5개나 그렸네. 하나 더 빼야겠네. 4개밖에 안 되니까 몇 번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뭐 한 40개, 50개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려야 될 게. 그러면 40번, 50번을 이런 방법을 써야 돼. 계속. 맞추고, 띄우고, 맞추고, 띄우고. 그러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나씩 그리는 것보단 빠르겠지만. 이런 방법을 할 수도 있고요. 자, 얘를 다시 복사. 그래서 얘를 여기다 맞추고 X방향으로 다시 그래서 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도 있는데 자 또 하나의 방법은 좀 더 얘보다는 좀 더 쉬운 방법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자 우리가 캐드에서 자 이거를 한 번에 짠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어레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어레이 배열하면 되죠. 그냥 하나 그려서 그래서 자 맥스에서도
어레이란 기능을 쓸 수는 있어요. 자, 맥스의 어레이 기능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 선택하고요. 어레이 해줄 물체 선택하고 자, 여기 툴에 보면 여기 어레이라는 기능이 여기 숨어 있어요. 어레이란 명령어. 자, 여기에 숨어 있어요. 얘는 아이콘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숨어 있어요, 안에. 그래서 자, 요거 어레이. 그러면 이제 메뉴가 조금 복잡하게 떠요. 메뉴가 조금 복잡하게 뜨는데 자, 여기에 보면 여기 부분이 있고요. 인크리멘탈이란 게 있고 토탈이란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부분은 물체의 각각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 얘는 전체 부분을 조절하는 부분인데, 자, 요거보다는 요걸 쓰는 게 더 편해요. 자, X, Y, Z가 있고요. 여기에 자, move, rotate, scale이 있어요. 써 있는 게. 자, 요 위에 여기를 조절하면 move, 이동을 하면서 어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중간 부분에 있는 요 값을 조절하면 rotate, 회전을 시키면서 어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D로 본다면 얘가 rectangular array. 자, 요게 폴라 어레이예요. CAD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거기에 CAD에 없는 기능. 스케일, 크기 변화를 주면서 어레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쓸 수도 있고 자, 하나씩 하나씩 따로따로 적용시킬 수도 있고 뭐 그건 이제 본인 마음이에요. 자, 그래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얘를 X방향, Y방향. 자, X방향으로 자, 카피 방식으로 할 거고요. 얘를 어레이를 할 때 물체를 카피해서 할 거고 자, X방향으로 얼마만큼 띄워 놓을 거냐. 배열 간격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요 수치값은. 지금 여기서 40 떨어져 있어요. 요 사이의 간격이. 그리고 자, 요 물체의 길이가 얼마? 328이었어요. 그럼 배열 간격은 얼마를 주면 될까요? 40, 328, 얼마? 얼마를 주면 될까요? 자, 배열이라고 한 것은 쉽게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점이 자, 다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서 물체가 또 하나 위치하는 게 배열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자, 요점이 대응되는 점은 요점이에요. 자, 요점이 대응되는 점은 요점이에요. 자, 얘가 대응되는 점은 이 점이고 자, 얘가 대응되는 점은 이 점이에요. 자, 얘가 1로 가려면 40만큼 띄우면 여기로 올 거예요. 328만큼 띄우면 얘가 1로 갈 거예요. 그럼 얘가 붙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얘가 1로 가려면 328에다가 사이에 떨어진 간격 40을 더 더해서 368만큼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자, 368만큼 자, X방향으로 띄우고 개수는 몇 개? 자, 여기 카운터 개수는 2개. 그래서 자, 오케이. 이제는 2개가 돼요. 그리고 자, 다시 한번 얘를 어레이. 자, 이번에는 X방향으로
자, 변화가 없고요. Y방향으로는 얼마? 얘가 384에 40. 그러면 얼마? 200, 아니, 424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424. 개수는 4개. 이렇게 배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 X로 한번 Y로 한번 배열을 했거든요. 2번을 했어. 자,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할 수 없냐?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헷갈릴 거야. 그래서 제가 그냥 따로따로 하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건데, 자, 보세요, 한번. 본인이 이게 이해가 되면 한 번에 해도 돼요. 자, 여기서 1D, 2D, 3D라는 게 있어요. 옵션이. 자, 지금 요 1D에다 썼어요. 1D에다가. 자, 1D는 뭐냐면 한쪽 방향, X방향, Y방향, Z방향, 하나의 방향. 그 다음에 2D는 두 개의 방향, XY나 YZ나 ZX나 두 개의 방향. 그 다음에 3D는 XYZ가 다 변하는, 다 주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자, 그래서 만약에 얘를 잘 보세요. 얘를 한 번에 하겠다. 자, X방향이든 Y방향이든 상관없어요. 자, 지금 이대로 한다면 Y방향으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Y방향으로 4개를 줬어. 자, 이 상태에서 자, 2D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X방향으로 364만큼 띄워서 걔를 다시 2개를 더해줘.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걸 이렇게 한 번 더 하는 게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들 뭘 헷갈려 하냐면 가로 방향, 세로 방향이니까 여기다 값을 주고 여기다 값을 줘. 둘 다 한꺼번에 하겠다고. 그러면 이제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물체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물체가 있으면 물체가 이렇게 가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X하고 Y하고 다 움직여 버리니까.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그러면 불편하더라도 X 한 번, Y 한 번 하세요. 그게 더 빨라요. 아까 복사해서 그 하나씩 맞추는 것보다 훨씬 빨라요, 그게. 상관없어요. X방향을 했으면 대신 X방향을 했으면 여기는 Y를 해야 되니까. 이 개념만 이해를 하면 돼요. 하나를 한 거를 그 한 거 자체를 또 한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3D는 요거 설정하고 여기다 또 설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X로 하고 Y로 간 걸 Z방향으로 한번 또 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면 어레이가 되게 쉬운 건데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잘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다 그러면 그냥 이거 없다 치고 요거만 쓰시라는 거야. 편하게. 원리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자 카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개수가 몇 개 안 될 경우에는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못 하겠죠 이제. 그리고 자 이렇게 한 번씩 해도 되고 한 번에 해도 되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원리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뭐 안 되는 걸 억지로 한 번에 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자, 그 다음에 이 상태를 그러면 이 상태를 자,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놔야 돼요. 이제 가운데다가 이 위치에다 딱 놔야 되는데 자, 이 위치에다 또 딱 놓으려니까 자, 위치가 어딘지 몰라. 자, 여기서 떨어진 이 거리나
아니면 여기서 떨어진 이 거리나 몰라요, 지금. 안 나와 있어. 그냥 단순하게 보기에 얘가 이놈이 이 안의 사각형의 정가운데 위치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가운데다 배치를 하고 싶어. 자, 근데 자, 이걸 손으로 정가운데다 이렇게 배치를 못하죠.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할 명령어. 자, 이런 모양이 있고요. 자, 조금 작은 모양이 하나 있다. 자, 두 개의 물체가 있어요. 내가 그려놓은 게. 근데 이거를 이 직사각형을, 이 사각형을 이 사각형 가운데에다가, 자, 이렇게, 즉, 중심이 서로 딱 들어맞게 정 가운데다 이렇게 딱 놓고 싶어. 근데 아쉽게도 사각형의 가운데를 설정해주는 스냅은 없어요. 그래서 가운데도 설정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이제부터 캐드처럼 보조선을 그려요. 이렇게, 이렇게 보조선을 그려갖고, 자, 얘를, 스냅을, 버텍스가 아니라 미드 포인트 잡고, 자, 요거를, 자,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네. 그러면 얘를 고정. 자, 요걸 기준으로, 요게 기준으로, 여기다 갖다 맞춰서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엄청나게 이제 엄한 짓을 해야 돼요. 불편한 짓을. 근데, 자, 캐드가 아니니까 맥스에서는 이렇게 하려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뭘 하느냐? 자, 맥스에서는, 자, 이제 이런 명령을 써요. 자, 요것도 많이 쓰는 명령이에요. 얼라인, 정렬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렬을 시켜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내가 정할 거. 자, 움직일 물체가 어떤 거냐? 얘를 움직일 거냐? 얘를 움직일 거냐? 자, 물체를 정렬시키려면 물체가 두 개 다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를 고정해 놓고 하나가 움직여서 갖다 맞춰주면 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래서 자, 움직이고자 하는 물체, 얘인지 그걸 정하세요. 자, 얘를 움직여서 맞추겠다. 움직일 물체 선택하고 그다음에 자, 얼라인 명령을 실행했어. 그리고 자, 얘가 이 움직일 물체가 움직여서 위치할 곳에 있는 물체를 선택을 해요. 그럼 이런 창이 떠. 자, 여기서 기억할 거는 커런트 오브젝트와 타겟 오브젝트라는 거야. 뭐가 커런트 오브젝트고 뭐가 타겟 오브젝트냐. 자, 처음에 선택한 거 얘. 얘가 커런트 오브젝트예요. 나중에 선택한 거 얘. 얘가 타겟 오브젝트야. 자, 커런트 오브젝트의 센터 가운데를 타겟 오브젝트의 센터 가운데랑 자, X방향, Y방향, Z방향으로 일치를 시켜라.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 가서 맞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어떤 모양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얘를 자, 이렇게 사각형 형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거를 모양이 복잡해도 얘를 그냥 저 이렇게 사각형 형태라고 가정을 하고 봤을 때 자, 제일 윗부분. 자, 여기 제일 윗부분. 여기를 맥시멈이라고 그러고요. 맥시멈. 제일 밑에 부분, 제일 아랫 부분. 여기를 미니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 커런트 오브젝트의
맥시멈을. 그러면 커런트 오브젝트는 얘라고 그랬어. 얘의 맥시멈은 여기에요. 얘를 타겟 오브젝트의 미니멈에다가 일치를 시키겠다. 지금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적용을 하는 거야. 일치를 시키겠다. 어떻게? 자, Y 방향으로만. 이렇게 돼. 여기 가서 맞아요. 자, 거꾸로. 자, 맥시멈에 일치시키겠다. 그럼 여기 가서 맞는 거야. 자, 타겟 오브젝트의 미니멈을 맞추겠다. 그럼 이렇게도 맞출 수 있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물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정확한 위치를 갖다 맞춰줄 수가 있다라는 거. 온라인의 방법. 얘가 사각형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자, 이렇게 사각형하고 자, 이런 모양이야. 서로 모양이 생김새가 틀려요. 자, 요거를 온라인 여기다가 자, 센터 x y 이렇게 가운데 오죠. 자, 이 커런트 오브젝트의 미니멈을 타겟 오브젝트의 맥시멈에다 y 방향으로만 이렇게 해도 되고. 자, y 방향이 아니라 x 방향까지. 그러면 자, 위치가 또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갖고선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러면 얘를 자, 여기다 갖다 맞출 수가 있어. 자, 근데 그러면 자, 맞춰보자고요. 자, 이렇게 놓고 자, 얘를 온라인 자, 얘랑 센터 X, Y, Z를 맞추겠다. 자, 이렇게 돼버려, 갑자기. 자, 여기에 물체들이 다 옹기종기 모여 있게 돼요. 8개가. 여기에 다 모여버렸어.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모여버렸어. 이렇게. 자, 왜? 지금 얘네는 다 따로따로 되어 있는 물체거든요. 배열을 해서. 근데 단지 얘를 그냥 한꺼번에 동시에 선택을 했다라는 거야. 얘를 이 물체에다 온라인을 시키니까 자, 요거 온라인 시키고 요거 온라인 시키고 요거 온라인 시키고 하나씩 온라인 시킨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얘를 이 상태 그대로 여기에 딱 위치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자, 뭘 해야 되느냐? 이 물체를 내가 어떤 놈을 선택하든지 선택하면 이 전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돼야 돼. 그래야지 그 상태 그대로 움직일 거야. 그래서 자,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물체이긴 하지만 얘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보면 그룹이란 게 있어요. 그룹. 묶음. 자, 임시 묶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룹이란 건. 그래서 자, 그룹하고 내가 뭔가 이름을 주면 돼요. 그 그룹의 이름을. 이름은 아무거나 줘도 상관없어요. 그러고 나면 자, 얘를 어떤 걸 선택하더라도 얘가 무조건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돼요. 자, 그럼 얘를 그 다음에 온라인 자, 이 안쪽에 직선하고 센터 X, Y, Z 방향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지금 그리기 명령어도 그리기 명령어지만 자, 지금 한 거 온라인, 어레이 그런 것들 사용하는 거를 지금 했거든요. 그래서 자, 그려보시고 자, 얘하고 얘는
좀 더 복잡한데 얘는 어려우니까 자, 요거를 먼저 해보세요. 요거를. 얘는 곡선값이 들어가서 또 복잡해요. 더 복잡하니까 요거보다는 자, 요거를 먼저 해보세요. 자, 얘는 사각형을 좀 많이 그려야 돼요. 개수가 많죠. 대신 사각형으로만 되어 있으니까 사각형만 잘 그리면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어요. 그리고 정렬만 잘하면 되는 거라서. 자, 사각형. 제일 바깥에 게 1300에 요거 200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여기가 200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450이니까 2450. 자, 길게 그려서 얘가 2450 그리고 가로가 1300 하나 그려놓고 그다음에 요 위에 370에 1220 가로로 하나가 있어요. 370에 1220 그리고 자 세로로 2000에 960 960에 2000 그리고 그 옆에 220에 2000 220에 2000 뭐 이런 게 있는데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가운데 놓을 수 없으니까 요거를 끝을 여기다 맞추고 요것도 끝을 여기다 맞추고 얘도 자, 얘는 위에 40 떨어지고 40 떨어지니까 자 X방향으로 40 Y방향으로 마이너스 40 하면 요 위치 올 것이고요. 자, 얘도 X방향으로 40 그다음에 자 얘를 자, 요 끝에 맞아야 되니까 얘도 X방향으로 40 기본적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거하고 요 안에 들어가는 것만 그리면 되죠. 자 얘는 조그만 거 여기서 여기까지가 20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100이니까 300이 빠져요. 2000에서 300 140에 2000에서 300을 빼면 1700 자, 얘가 온라인으로 어디 갔냐 온라인으로 자 얘랑 센터 가운데로 딱 놓고 가운데로 놓으면 자 여기 아까 2000짜리였고 요게 1700짜리니까 300이니까 여기 150 여기 150 이렇게 떨어졌을 거란 말이야 가운데 오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여기 200 여기 100이니까 얘가 위로 50만큼만 더 올라가면 되죠 그럼 그 위치랑 똑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자 여기다가는 음 1700에 자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안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렸을까? 여기서까지 거리가 안 나오는데 요거 100 떨어져 있고 요거 200 떨어져 있는 걸 아는데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가 안 나와 있거든. 어떻게 그렸을까 진짜? 제가 치수를 빼먹었나 봐요. 저도 지금 알았네. 치수 빼먹은 거. 어디 봅시다. 그러면 다른 거에 치수가 들어가 있는 게 있는지 잠깐만 확인을 좀 해봅시다. 제가
치수가 부족하네. 이게 잘 안 보여서 내가 새로 그린 건데 치수를 여기서 여기까지가 830이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320. 어쨌든 여기서 여기까지가 830이거든요. 830으로 그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830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1700. 1700에 830. 그래서 얘를 얼라인으로 얼라인으로 여기다가 놓고 자, 똑같이 돼 있으니까 위로 마찬가지로 50만큼만 올리면 자, 위치는 똑같아요. 자, 가운데 안에 들어가는 거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는 760이에요. 근데 자, 여기가 60 떨어져 있고 여기도 60 떨어져 있거든요. 요 사이도 60 떨어져 있고 60, 60, 60, 180이고 자,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830으로 이야기를 했어. 830에서 180 빼면 반 나누면 요 길이가 나오겠죠. 계산기 830에서 180을 빼면 650이고 나누기 2를 하면 325. 그러면 자, 얘는 760에 325. 자, 얘가 4개가 있어요. 자, 툴의 어레이, 툴의 어레이. 325인데 60이 떨어졌으니까 325에 60은 385. 자, X방향으로 385. 그리고 개수는 자, 2개. 2개 될 거고. 그 다음에 Y방향으로. 같이 할 거면 같이 하라고 했어요. 그냥 한꺼번에 하지 말고 따로 한다면 이렇게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760에 60을 더하면 820이니까 X방향은 안 움직이고 Y방향으로만 820에 2개. 이렇게 되죠. 자, 요거를 그룹. 그래서 얘를 얼라인, 자, 얘랑 가운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모양이. 그래서 자, 얘보다는 뭐 사각형 그려서 위치 잡는 거니까 특별하게 어려울 건 없어요. 근데 자, 얘는 문제가 되는 거에 뭐냐면 여기가 둥근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을 그리려면 아크로 그려야 돼요. 근데 얘는 자, 전체 길이가 2400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려야 돼. 여기까지 요 선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해야 돼요. 되게 복잡해.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예요. 반지름 값이 나와 있긴 한데. 자, 만약에 그린다면 이제 요 반원을 그려야 되는데, 호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1000 한번 억지로 그려볼게요. 억지로 제가.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은 사각형을 하나 그릴게요. 그래서 1000 그리고 높이를 2400 해주고 여기서 아크로 요 끝점에서 요 끝점까지 그리고 반지름이 제일 바깥에 게 500이네. 그려놓고 반지름을 500 맞춤은 이렇게 그려줘요. 제일 바깥에 게 500 모양이 지금 이상하게 나온다고요. 중심이 넘어갔어요 이미. 자 얘를 수정 얘가 같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여기서 1000에 500짜리 하나 그려갖고 이렇게 놓고 여기서 아크를 그리는데 미드 포인트까지 잡아서 여기 그리고 나머지 하나 여기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린다면 억지로 그린다면 그 다음에 이거 지워야겠죠. 근데 얘가 요선이 없어야 되는 거야. 어떻게 돼요? 라인으로 위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 지워주고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이거 하나 그리려고 이런 짓을 하는 거는 뭐 꼭 그려야 된다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너무 무리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 2D를 수정하는 명령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그걸 하기에는 시간이 애매하긴 해요. 그래서 몇 가지만 먼저 볼게요. 내일 계속 할 거예요, 이거. 내가 요거 수정하겠다. 이제 2D 명령어를 그려놓은 거를 모양을 좀 더 수정하고 싶다. 길이가 아니라 내가 모양을 좀 더 수정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2D 편집 명령이 있어요. 2D를 편집하는 명령인데 modify에 가면 희한한 거는 modify에 가서 라인으로 그린 거 지금 여기 2D 중에서 라인으로 그린 거 요거 라인으로 그렸고 요거 아크로 그렸고 요런 거 렉탱글로 그렸죠. 뭐 서클로 그린 것도 있고 엘립스를 그린 거 몇 개 더 그려놓을게요. 이렇게 그려놓고 모디파이에 가서 서클로 그린 걸 선택하면 그냥 반지름만 수정돼요. 엘립스 요것만 수정돼요. 아크 요것만 수정돼요. 처음에 그릴 때 있던 옵션들만 수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라인을 선택하면 뭔가 갑자기 되게 많이 생겨요. 라인만 특이하게. 그러면서 얘를 선택하니까 라인이라고 나와. 그래서 앞에 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이걸 펼치면 세 가지 옵션이 있어요. 버텍스, 세그먼트, 스플라인. 버텍스 수정할 수 있고, 세그먼트 수정할 수 있고, 스플라인 수정할 수 있어요. 세 단계로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버텍스. 이 버텍스는 점. 그래서 점에 관련돼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세그먼트, 선분. 이 세그먼트란 것은 점과 점을 연결해 놓은 요 선, 직선이든 곡선이든 간에 중간에 점이 들어가 있지 않은 점과 점을 연결해 놓은 선, 요거를 세그먼트라고 그래요. 직선이든 곡선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스플라인은 처음에 그리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전체를 스플라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 단계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버텍스를 수정하겠다. 버텍스를 선택하면 버텍스 수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이렇게 떠요. 세그먼트 선택하면
세그먼트 수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떠요. 스플라인 선택하면 스플라인 수정할 수 있는 옵션들이 떠요. 그래서 자 전체 중에서 스플라인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있고 버텍스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있고 세그먼트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로따로 있어. 자 그래서 버텍스를 볼게요. 자 버텍스 하면 자 요 버텍스를 선택하면 이렇게 점이 이렇게 네모 박스 형태로 점이 생겨요. 좀 진하게 잘 보이게끔. 내가 이런 모양을 그릴 때는 점이 이렇게 네 개가 필요한 거야.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빨갛게 선택이 돼요. 선택을 하면 드래그로 또 선택을 하고 자 무브 명령어로 자 얘를 움직이면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점의 위치를 바꿔서 점의 위치를 바꿔서 내가 그린 모양을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치수나 길이 값을 바꾸면 크기가 바뀌는 건데, 자, 점을 수정하면 모양이 바뀌어요. 사각형에서 오각형이 될 수도 있고, 삼각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점을 이렇게 자, 요 점을 수정하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같이 움직여.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양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중에서 리파인이라는 게 있어요. 리파인은 점을 추가해주는 명령어. 자, 내가 그려놓은 선의 선분, 세그먼트 위에 임의의 한 곳에 가서 자,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하면 여기 점이 추가가 돼요. 그러면 자, 내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린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 점을 이 점을 자, 이렇게 모양을 변환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기능을 해주는 게 리파인.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지금 모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지금 요 점과 요 점이 서로 떨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커넥트라는 게 있어. 커넥트는 떨어져 있는 두 점을 연결을 해서 선을 만들어줘요. 자,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을 하겠다. 그럼 선을 연결해서 선을 만들어줘요. 자, 그런데 자, 요 점을 여기다 연결은 못해요. 이건 안 돼요. 자, 얘도 여기다 연결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자, 오로지 떨어져 있는 점들만 선택을 해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게 커넥트. 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모서리들이 생겨요. 모서리들이 생기는데, 자, 이런 모서리를 선택하고, 자, 필렛과 챔퍼의 기능이 있어. 캐드의 필렛과 챔퍼 기능과 같아요. 자, 필렛, 반지름 값을 주어주면, 자, 필렛이 되고요. 챔퍼, 자, 깎인 길이 값을 정해주면 챔퍼가 되고요. 자, 필렛과 챔퍼의 기능을 해줄 수 있는 게, 자, 요 부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줄 수가 있어요. 버텍스 부분에서.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이 점은 필요가 없는 점이다, 내가.
그러면 자, 점을 선택하고 키보드에서 딜레이트 키를 누르면 점이 지워져요. 지워지면서 그 다음 점과 점을 연결한 선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래서 자, 점이 필요하다 그러면 리파인으로 점을 추가해 주면 되고요. 자, 점이 필요 없다 그러면 얘는 선택하고 지우면 돼요. 선택해서 지우기. 그러면 점은 지워지면서 선의 모양이 또 바뀌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버텍스 단계에서 수정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에요. 자, 그 외에 더 많은데 일단 주로 많이 쓰는 옵션들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이 주로 많이 쓰는 형태들이에요. 그래서 자, 이런 형태들을 이제 수정을 해서 내가 모양을 더 다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걸 갖고 그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뭐 사각형, 원, 타원 그런 거 갖고 모양을 만들어 봐야 얼만큼 만들겠어. 그러니까 기본적인 형태 만들어 놓고 내가 그 다음에 수정을 해서 내가 원하는 형상의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내일은 이제 요 수정 명령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볼 거예요. 그리고 수정 명령을 알아야지 그다음에 3차원 물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일단은 버텍스 단계에 대한 것만 지금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 나머지들은 내일 이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 오늘 한 거 온라인이나 정렬시키는 거, 그 다음에 치수 설정해서 모양 만드는 거, 그런 것들 조금 정확히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늘 한 거는 그래도 그나마 덜 헷갈리는 거. 이제 내일 할 게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자, 차근차근히 한번 해보시고요. 자, 해보시고 안 되는 거는 내일 또 얘기를 하시고요. 자, 오늘 한 것 중에 질문